네, 이번 시간은 중국의 음식 문화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음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중국의 8대 요리라든지 대표적인 요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중국 요리가 그 메뉴 이름이 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혹은 조리법에 따라서 보통 그 요리 이름이 정해지는데 그런 등등의 중국 요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밀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음식 예절. 사실 중국인들이랑 밥을 먹을 때 어떤 예절들이 있는지, 우리와 다른 게 뭔지 그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음식 기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요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중국어 차이라고 하고요. 차이가 뭐냐면 요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요리는 뭘까요? 한국의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중국 요리는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다. 세계 3대 요리가 뭐냐면 프랑스 요리, 그리고 튀르키예 요리, 그다음에 이제 중국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송나라 때 지금 현재의 중국 요리 형태를 정비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요. 중국의 8대 요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국의 4대 요리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긴 한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하고 중국 내에서는 중국 8대 요리라고 이 8가지 음식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루차이라고 되어 있죠. 루차이. 뭐냐면 산동 지방을 나타내고요. 산동 지방의 음식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추안차이는 스촨 사천 지방의 그 매운 음식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위에차이라고 해서 광동, 중국 남부죠. 남부 지역의 음식이고, 그다음에 수차이라고 해서 지양수, 중국의 이제 동남쪽 해안가에 있는 그런 음식, 그 지방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쩌차이라고 해서 쩌장의 차이고, 민차이, 후진의 차이 요리고요. 그다음에 시앙차이는 후난성의 그 요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후이차이라고 해서 안후이성의 요리. 요 지역별로 유명한 요리들이 있고 사실 중국 지역별로 굉장히 특색 있는 요리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요 8가지 요 지역의 음식들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중국 8대 요리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의 대표 요리입니다. 중국 요리가 하도 많아서 사실 대표 요리를 꼽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요 3가지 정도는 꼭 알면 좋겠다 싶어서 3가지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요 시간에 한번 요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이징 가오야라고 해서 북경 오리구이고요. 두 번째 호어구, 중국식 샤브샤브라고도 하는 호어구. 왜 따뜻한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재료를 적셔 먹는 그런 음식이죠.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饺子는 뭐냐면 만두입니다. 중국 음식 중에 만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만두와 관련된 문화도 많이 있고 또 명절하고도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만두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8대 요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샨동 지방의 요리죠. 루차이라고 하고요. 요 샨동 지방을 대표하는 글자가 요 루라는 글자인데 그래서 루차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산동 지방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인데 베이징하고 상하이의 중간 정도 요 산동반도라고 하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라방해라든지 역사적으로 한국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갈 경우에도 가깝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가까운 거리이긴 합니다. 자, 이 지방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중국이 더 있죠, 지도가. 그래서 비교적 북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북방 요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산동 요리가 루차이가 유명한 거는 중국의 가정식 요리의 기초다. 가정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일반적인 중국인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리, 중국 요리라고 하는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그런 요리다라는 거. 왜냐면 이 지역이 베이징을 이제 이쪽 지역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요리의 원형이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의 궁중 요리다. 명나라, 청나라 때의 수도가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이 베이징 요리를 포함하고 있는 요 루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궁중 요리까지, 베이징의 궁중 요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가정식부터 궁중 요리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요 루차이를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음식 가지고 왔는데요. 우린 탕수육만 알고 있죠. 여기 지금 보면 탕수 잉어입니다. 탕수 잉어, 리위가 잉어인데 당추 리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탕수 잉어이고 한마디로 그냥 생선을 통째로 이제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고 그 위에 소스를 부은 탕수 소스를 부은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튀김 생선 같은 거죠. 이 밖에도 사실 굉장히 요리가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중국 8대 요리 중에서 추안차이, 스촨 지역의 추안차이가 되겠습니다. 스촨이 어디 있냐면 지도 보시면 요 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내륙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분지 지형이고 습해서 매운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왜 우리도 분지 지형으로 유명한 것이 대구인데 대구는 또 무더위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더 더운 이열치열이라고 하듯이 더 덥게 만드는 요 매운 음식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추안차이는 대표적으로 매운 음식이 아주 유명하고요. 매운 고추 등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 더운 지역이어서 향신료로 그 식품이죠. 이 음식물을 좀 이렇게 변형을 예방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하긴 했어요. 어쨌든 매운 고추 등의 향신료를 많이 사용했다. 그다음에 마라가 뭐냐 우리가 아는 그 마라탕의 마라입니다. 마라가 중국어로 뭐냐면 마라라고 하죠. 요 마는 마비하다 할 때 마자고 라는 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혀를 아주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매운맛이다라는 뜻이고요. 톡소는 얼얼한 매운맛을 마라라고 하고요. 요 추안차이는 요 마라가 맛의 중심에 있다. 당연하겠죠. 매운맛이고 우리가 아는 그 마라탕의 맛보다 한국에서 먹는 마라탕보다 조금 더 얼얼한 느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안차이는 매운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중국 가서 그나마 좀 입맛에 맞는 요리다라고 하는 거는 요 추안차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거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포 또우프, 일명 마파두부죠. 마파두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파두부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마파두부죠. 그래서 그걸 다 맛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마파두부 그 맛처럼 매콤하다. 매콤한 요 두부 조림의 맛. 요게 추안차이고요. 현지 가서 먹으면 좀 다양한 향신료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독특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스촨에 가셔서 추안차이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안차이는 워낙 유명한 요리가 많아서 요리를 조금 더 소개해 보자면요. 보시면 위샹로스라고 되어 있죠. 위샹로스. 이 어향의 향이 나는 이제 물고기 향이죠. 물고기가 들어있진 않아요. 생선의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어향 소스라는 걸 써서 로스하는 건데 중국어에서 이 육자 있죠. 육자는 보통 돼지고기를 나타냅니다. 이 쓰는 뭐냐면 실사자인데요. 그 돼지고기를 실처럼 이렇게 잘라서 채 썰어서 볶은 거, 어양 소스에다가 볶은 것을 위샹로스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밥이랑 보통 반찬이랑 같이 먹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도 그냥 한국처럼 밥과 반찬을 먹고 싶을 때 공깃밥 하나 시키고 요거 하나 시키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중국 음식, 아까 봤던 마포 또우프하고 요거 위샹로스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도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스촨의 그 추안차이를 다 모아놓은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굉장히 빨갛죠. 빨갛고 이제 매콤한 맛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보면 이제 고추 그 채소 있죠. 야채 고추를 다 쓰고 있는, 물론 중국 고추를 사천 고추를 쓰겠지만 이렇게 이제 빨갛게 아주 매콤한 요리가 유명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동 지방의 위에차이입니다. 위에차이. 광동이 어디냐면 요 남부죠. 중국의 남쪽이고
보면 홍콩, 타이완 요 남쪽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중국은 남쪽으로 갈수록 좀 맛있는 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 광동의 위의 차이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사실 굉장히 맛있는 게 다 있고, 근데 물론 각 지역에 가장 맛있는 거는 베이징으로 간다는 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요 남쪽에 또 나름의 맛있는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바다를 끼고 비교적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다. 중국 남쪽은 아열대라고 했었죠. 야자수가 우거진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면 뭐가 좋냐면 식재료가 좀 풍부하고 과일 같은 게 좀 굉장히 싸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일이 유명하고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산물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해산물 요리, 그다음에 과일, 뭐 이렇게 굉장히 풍부하게 재료가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요리도 좀 담백한 편이고, 그래서 광동 지방의 위에차이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위에차이의 유명한 음식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거 보시면 광시 띠엔신이라고 되어 있죠. 일명 딤섬입니다. 딤섬. 딤섬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는 표준 중국어로 하면 요 띠엔신이라는 말이 돼요. 요 광시는 광동 지방의 방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요 띠엔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한자어를 보시면 점심이죠. 점심. 그래서 식사와 식사 중간에 가볍게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데 간식이에요. 우리는 점심을 런치죠. 점심 정오 때 먹는 거죠. 근데 중국어로 띠엔신이라고 하면 간식이고요. 띠엔신은 이제 광동어로 하면 딤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딤섬으로 알고 있는 그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있죠. 딤섬이라고 하면 우리는 만두만 떠오르기 쉬운데 딤섬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간식이기 때문에 뭐 만두 같은 건 당연하고 뭐 빵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생선 요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서 조금씩 놓여져서 이제 간식처럼 약간씩 맛보는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띠엔신이라고 하고 특별히 광동 지방의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광시 띠엔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윈톤면이죠. 윈톤면인데 요거 광동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완탕면이죠. 완탕면입니다. 그래서 윈톤 우리가 아는 표준 중국어로 하면 윈톤이고요. 윈톤면. 미엔은 왜 라면 할 때 면자예요. 그래서 중국 요리 메뉴판을 딱 봤을 때 미엔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면 종류의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탕면, 국수 면이 있고 위에 야채와 만두를 얹은 이런 국수 요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차이입니다. 수차이는江苏 지역의 음식이고 지도 보시면 상하이, 난징, 수조 이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상하이 요리의 원형이다. 그리고 강남 지역의 비옥한 평야의 농산물과 여기 강남 지역이라고 하면 요 장지항의 이 이남 지역을 얘기해요. 장지항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강남 이남 지역 여기는 평야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날씨가 굉장히 온난하기 때문에 벼농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평야의 농산물이 있고 장지항, 장강 그리고 동중국해 여기 중국 여기죠. 요 바닷가 여기서 나오는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이제 풍부하게 있다. 그래서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잡아오는 생선이 있겠고 장지항 장강이 있죠. 장강에서 잡을 수 있는 민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선 요리가 이제 풍부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선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선 요리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있어서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음식의 특징, 요 수차이의 특징이 뭐냐면 맛이 담백해서 여러 계절의 식재료 맛을 살리는 것을 아까 맛이 담백하고 여러 계절의 식재료를 그 맛을 살리는 걸 좀 중시한다. 그냥 여기도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계절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계절별로 따로 나오는 제철 식재료가 있고 그것들을 잘 살려서 먹는 이런 거를 중시했다. 그다음에 맛이 좀 담백한 편이다. 그냥 온도가 이제 온난한 경우에는 맛을 좀 담백하게 요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수 차이의 대표 요리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송슈 꾸이위라고 되어 있죠. 이 꾸이위가 뭐냐면 이거는 쏘가리입니다. 왜 쏘가리 매운탕 할 때 그 쏘가리고요. 송슈는 사실 다람쥐인데 뭐 다람쥐를 튀겨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래서 꾸이위, 요 쏘가리를 다람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요리를 이 송슈 꾸이위라고 하고요. 이게 왜 다람쥐 모양이냐면 생선을 이제 가위로 막 잘라서 약간 깃털 모양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통째로 이제 기름에 튀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튀겨지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 소스를 얹어서 이제 만든 요리고요. 이제 만드는 이제 요리 과정을 보시면 사실 이 요리가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자료 좀 찾아서 한번 연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샤오롱바오죠. 요거 이제 우리가 뭐, 뭐 샤오롱바오 내지 소룡포 뭐 이렇게 한국에서도 알려진 그런 만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보시면 여기 국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가 국물을 품고 있어서 만두를 이렇게 중국 숟가락이죠. 담추라고 하는데 숟가락에다가 젓가락으로 딱 이렇게 쑥 찔러서 국물을 뺀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국물을 마시는 요런 먹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 안에 국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촉촉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 한국에서도 중국의 맛과 비슷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쩌장의 요리입니다. 쩌차이라고 하고요. 요 쩌장의 쩌를 따왔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도 보시면 샹하이를 품고 있는 지역이죠. 샹하이 밑에 부분이고 쩌장성의 요리입니다. 여기는 씹는 맛이 부드럽고 양념이 짜고 음식이 담백하다. 그다음에 여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강에서 나는 민물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동중국해 해산물도 구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내륙에 이제 야채를 또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식재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항저우는 요 아래 있죠. 요 항저우가 있는데 항저우가 남송의 수도였던 시기에 그 남송의 수도면 수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왕의 음식을 할 수 있는 건 궁중 요리가 발달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화북에서 많은 요리사가 이전해서 북방의 다양한 미식을 추가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송나라가 원래 북송과 남송이 있죠. 처음에 북쪽에서 송나라가 있다가 이제 그 일명 이민족이 침입해 오면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던 이제 북송 원래 그 수도가 북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던 수도가 남쪽으로 오면서 북쪽의 북방의 요리가 이제 남방의 요리로 전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요리사들이 이전해서 북방에 다양한 미식을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 원래 그 카이펑이라고 해서 이쪽에 북송의 그 송나라의 수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쪽 남쪽으로 항저우 쪽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서 북방 비교적 북방에 위치했던 양자강 장장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북쪽은 북방이고 남쪽은 남방이라고 하는데 그 북쪽 요리, 북방의 요리가 이제 남방의 요리로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저 차이의 대표 요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롱징 시아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롱징은 뭐냐면 롱징 차의 그 롱징입니다. 그래서 찬물을 이렇게 우려서 여기 나와 있는 시아른 이게 새우예요, 새우. 시아가 새우고 런은 뭐냐면 새우 속 있죠, 새우살. 새우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롱징차에 새우살을 이렇게 적신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차를 활용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 요리가 되겠고 너무나 유명하죠. 똥포록라고 해서 동파육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동파육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두 가지 요리가 굉장히 쩌 차이의 대표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중국 8대 요리 중에 민차이가 되겠습니다. 부지엔성의 요리고요. 부지엔성이 어디 있냐면 요 남쪽, 아까 쩌지양의 남쪽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요리는 탕 요리는 맑게, 맛은 담백하게, 볶음 요리는 바삭하게 한다. 해산물 요리에 특히 뛰어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 이 부지엔성의 지리적 형세가 어떠냐면 산을 등지고 있고 그다음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산에서 나는 버섯이나 죽순 같은 그런 농작물
그다음 해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바다에서 난 해산물도 있고 또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요리가 많이 나왔겠죠. 특별히 탕 요리를 중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민차이의 대표 요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佛跳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일명 불도장입니다. 예, 그 요리 이름을 보시면佛가 이제 불교할 때 불자죠. 그다음에 티아오가 뭐냐면 이건 뛰다예요. 라고. 그다음에 지앙은 뭐냐면 이게 그 벽입니다. 벽이나 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불자 특히 이제 승려죠. 승려가 담을 뛰어 넘어갈 정도의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누가 이 보티아오창을 이제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요 냄새를 맡은 이제 그 수련하고 있는 그런 승려가 요 냄새를 맡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련하다 말고 그러니까 수양을 하다 말고 이제 뛰어서 담을 넘어서 이제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맛이다. 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양식으로 유명히 알려져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불도장이라고 해서 중국 요리집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게 뭐죠? 게요리입니다. 게요리. 그래서 보면 빠바오 홍쉰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바오라고 하면 8가지 보물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팔보채라고 들으셨을 텐데 그 팔보가 요 팔보입니다. 8가지의 보배라는 말이고 또 요게 들어가면 되게 좋은 몸에 좋은 식재료를 8가지나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가지 재료를 넣은 홍쉰인데 그러니까 불구롱 짜장 빨갛게 뭘 요리했냐면 쉰이 뭐냐면 왼쪽에 물고기 어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청개, 요 게를 얘기합니다. 개고 판은 출판 할 때 판이네요. 밥이에요, 밥. 그래서 8가지 재료를 이제 게 안에 넣어가지고 약간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게를 찌면 사실 붉게 되죠. 밥이랑 함께 게 요리, 게살과 밥을 같이 이렇게 요리한 그런 요리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차의 대표 요리 2가지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앙차이입니다. 후난성의 요리인데 후난이 어디냐면 요 약간 내륙 중칭 근처에 내륙에 속한 서쪽에 있는 남서쪽의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한나라 때 형성된 요리고 조리가 정교하고 재료 사용이 광범위하고 맛이 다양하며 종류가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기름기가 많고 색이 진하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요리. 왜냐하면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앙차이의 대표 음식 2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 보시면 주안위추라고 되어 있죠. 주안은 이제 지역의 이름이고 위추는 요게 뭐냐면 상어 지느러미 일명 샥스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샥스핀 요리,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유명하고요. 그다음 2번째 보시면 라지ao 차오로죠. 라지아오가 뭐냐면 이게 라가 맵다라는 뜻이죠. 라지아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추를 라지아오라고 합니다. 자오로인데 자오는 볶는 거예요. 뭘 볶냐면 로우를 볶죠. 중국 요리에서 로 고기 육자가 있으면 보통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추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볶은 요리이다라는 걸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 안후이성의 후이차이입니다. 이 안후이성이 어디냐면 중부의 비교적 서쪽에 있는 여기가 상하이면 상하이의 보다 좀 더 서쪽에 있는 내륙 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보시면 산이 많고 습한 지역이다. 그래서 짠맛, 단맛, 그다음에 향을 위주로 음식을 조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체적으로 만든 햄이 좀 유명합니다. 햄과 훈제 요리, 숯불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약은 우리가 먹는 약이죠. 아플 때 먹는 약. 그다음에 식은 먹을 식자예요. 그래서 동원, 근원이 같다.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보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느낌상 보양식이 좀 발달돼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약식 동원의 전통을 계승해서 식보, 음식으로 몸을 보양한다. 그래서 보양식이 발달돼 있다. 요걸 중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기, 조림, 찜 요리에 능하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색깔을 중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후의 차이의 대표 요리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초꾸이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꾸이위는 쏘가리고요. 생선의 일종이죠. 이 초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썩다라는 뜻인데 그런 썩는 게 아니고 발효하다라는 겁니다. 생선을 발효한 생선인 거죠. 발효한 생선을 먹는 거고 우리 발효하면 우리는 김치가 좀 익숙하죠. 그래서 김치처럼 생선을 이렇게 발효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 능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도 발효 음식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따오반 시향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도마예요. 따오반이 도마입니다. 따오가 도마 칼이고 많이 요 판인데 칼을 쓰는 판이니까 도마이죠. 또 도마 위에다가 삶은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얹은 요런 거에 따오반 시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음식이 대표적인 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